안녕하세요. JS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부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부분 집합 구하는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경우. 자, 어떤 집합 A가 원소 A, B, C, D로 이루어져 있을 때 여기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 저번 시간에 했어. 뭐 2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진부분 집합은 2의 4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조건을 줄 거야. 자,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반드시 A와 B를 포함을 해라 라고 했어. A, B를 반드시 포함해서 부분 집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노가다를 해보면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A, B를 빼고 나머지 C와 D로 부분 집합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A, B를 빼고 C와 D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한번 해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 그 다음에 C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 다음 D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 다음 C와 D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있겠지. 그런 다음에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전부 A, B, A, B, A, B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A, B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완성이 된 거지.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을 때 포함하라는 녀석들을 빼고 나머지를 돌린 다음에 다 돌린 그 부분 집합에다가 A, B를 콕콕 쑤셔 넣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러니까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된 거다. 야,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얘는 단순하지. 얘는 단순해. 똑같이 얘도 A, B를 이번에는 포함하지 말아라 그랬어. 그러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A, B를 빼고 C, D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C만, D만, 그 다음에 C, D만 이렇게. 그런 다음에 끝. 떠올 필요 없지. 그러니까 경우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개 나왔지. 위에도 4개고 밑에도 4개네. 그러면 반드시 포함하든 반드시 포함하지 않든 구하는 경우가 똑같다는 거야. 부분 집합을 어떻게 구하겠냐면 원래는 원소가 4개니까 2의 4승을 하겠지. 근데 반드시 요거 노가다를 할 때 A, B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A, B를 빼고 나머지를 돌렸지. 나머지를 빼. 2개 이렇게. 2개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2개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2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얘가 노가다 하는 경우고 얘가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는 거야. 요거를 경우를 좀 늘려서 쭉 해서 여기 있는 요만큼이 n개야. 만약에 n개 원소의 개수가 n개야. 그러면 전체 n개의 원소 중에서 A, B를 반드시 포함을 해라 그랬으면 전체 n개의 수에서 2개를 빼버리면 되겠다라는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를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굳이 2개가 아니라 K개, 반드시 K개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 2의 n 빼기 K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야. 알겠지? K가 개수예요. K가 개수, K개. 반드시 포함하는 K개.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K개. 있을 때 n-k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식이 전부 똑같다 라는 그런 얘기야. 똑같다. 그래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합 A가 문자를 했으니까 이번에 1, 2, 3, 4, 5 이렇게 했어. 그랬을 때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하라. 부분 집합.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구해라 라 그랬어. 그러면 식으로 바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 원소가 5개니까 원래 부분 집합은 2에 5제곱 해주면 되는데 거기서 2개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그 2개를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2에 3제곱 해서 8개. 이게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포함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그 뜻이야. 요거 이해해주기 바래. 일단 이번에는 집합의 종류에 대한 거를 한번 할 건데 그냥 단순히 A집합, B집합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집합, 합집합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볼게. 자,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A 교집합 B 표현을 이렇게 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공통 범위를 찾는 게 교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A, 여기 B 이렇게 있으면 공통인 부분이 여기 가운데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 얘가 교집합 부분이다. 말로 주저리 길게 떠들고 있지만 단순히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충분하다. 합집합은 이렇게 합집합 이렇게 쓰고 진짜 사방으로 다 네. 돌리면 뭘 돌려? 기호요.
기호. 위아. 아, 그렇지. 그 다 있는 거지. 합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전체가 다. 다 그러니까 겹친다고요?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만 B만 공통 전부 다를 말을 하는 게 합집합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1, 2고 B라고 하는 게 2, 3이다 라고 그랬으면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하면 2만 해주면 되겠고 A 합집합 B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전부 다니까 1, 2, 3 이렇게인데 공통인 거 두 번 쓸 필요 없잖아. 하나 지워서 1, 2, 3 이렇게 표현해주면 얘가 합집합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차, 뭐가 빼는 집합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잖아. 맞아. 만약에 A 빼기 B다 라고 해주면 얘는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A에서 B를 빼는 거야. 그러면 어디만 남냐면 순수한 A만 남겠지. 이런 게 차집합이 되는 거야. 이런 거. 뺀다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A 빼기 B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요거는 또 중요한 거니까 색다르게 한번 색으로. 자, 얘는 이 표현과 똑같아. A 빼기 A 교집합 B와 같다. 왜요? 그림을 보게 되면 A라는 거에서 공통 부분을 뺀 거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A 빼기 B나 A 빼기 A 교집합 B나 같은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였어. 차집합이었다. 차집합.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집합이라는 내용이랑 여집합이라는 내용이랑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전범위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런 얘기고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전체 집합에 A라고 하는 집합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A의 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A의 여. 그러면 A가 아닌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야. A가 아닌 부분 어디야? 여기 이렇게 바깥 부분. 여기는 요 바깥 부분. 여기가 A 여집합이 되겠다. 그러니 A랑 A 여집합이랑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집합은 A 합집합 A 여집합을 하게 되면 얘가 전체 집합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전체 집합 U라고 표시한다. 여집합은 A의 여. 이렇게 약간 뭐 요 기호랑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C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이게 집합의 종류줄. 뭐 종류들이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나오지만 지금 알아둬야 될 거는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다. 개념 설명이었고, 자, 다음에 이제 서로소라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서로소가 우리 수의 개념에서 나왔을 때는 어떤 거였어? 서로소 공약수가 1뿐인 수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야? 2와 3 이런 거, 5와 7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서로소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집합이잖아.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가 될 거냐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걸 뜻하는 거야. 서로 공통이 하나도 없는 집합. 서로 공통이 없는 집합. 그러니 우리 벤 다이어그램 딱 그려보게 되면 전체 집합이 있으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는 걸 뜻하는 거야. 공통이 없으면 걔네는 서로소인 집합이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이거를 뭐 공약수가 1뿐인 수니까 뭐 공통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통이 없으면 서로소인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얘기야. 그 얘기까지 했고, 자, 집합 연산의 이제 첫 단계를 들어가는 이제 법칙들인데,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두 가지 먼저 한번 해볼 거야. 교환이라고 하는 건 연산을 뒤집었을 때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같고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이나 똑같지. 이런 게 이제 교환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다. 합집합은 A 합집합 B나 B 다시 쓸게. B 합집합 A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 뭐가 먼저 연산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게 이제 교환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고,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이냐면, 우리 예전에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덧셈에서 나온 결합 법칙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랑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는데 1과 2를 먼저 더하나 2와 3을 먼저 더하나 최종 결과값은 모두 어때? 똑같은 거. 이런 게 바로 결합 법칙이었어. 걔를 이제 집합해서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여기를. 그래서
뭐 A 교 B 교 C 요거랑 B 교 C 요거를 하는데 A랑 B랑 먼저 공통을 하는지 B랑 C랑 먼저 공통을 하든지 간에 어떻다? 똑같다는 뜻이야. 똑같다. 그러면 교집합했으니까 이번에 또 합집합하겠지. 똑같아. A 합집합 B 합집합 C A 합집합 B 합집합 C A, B 합집합을 먼저 하나 B랑 C를 먼저 하나 값은 똑같다. 그러니 뭐가 먼저 나오든 간에는 상관하지 않고 무엇이 나왔는지만 너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게 결합 법칙이다 하는 내용이었어. 맨 마지막 분배 법칙까지 한번 해볼게. 분배 법칙.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배 법칙은 우리 다항식 할 때 많이 썼던 그런 건데 우리 곱셈 법칙 할 때 많이 썼던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집합에서 나타내는 거니까 한번 봐봐. 요거는 조금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볼게. 자, 분배 법칙을 할 때 지금 보면 A를 분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자,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A랑 연산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A 교집합을 전개하고 A 교집합을 전개한다. 그러니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런데 뭔가 하나가 없어졌네. 그게 누구야? 여기 가운데 있는 합집합. 이거 어떻게? 마지막에 합집합이요 라고 해주면 된다. 요게 분배 법칙이야. 자, 교집합이었으니까 이번에는 합집합 한번 해볼게. A 합 B 교 C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얘는 A 합집합이 같이 간다. A랑 합집합이. 그래서 요거 전개해 주니까 A 합 B, A 합 C 라고 해주고 가운데 안 쓴 기호가 뭐요? 교집합이지. 교집합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면 되겠다 라는 것이야. 그런데 시험 문제나 우리 문제풀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분배를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합치는 게 나온다. 그러니 보고서 A합 A합 묶을 수 있겠네. A교 A교 묶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요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문제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일단 연산에 들어가기 전 세 가지 교환, 결합, 분배. 일단 이 세 가지가 전부 어떻다 성립한다 라는 얘기야. 그냥 성립한다니까 그냥 그렇구나. 우리 이거 하고 있으면 돼. 우리 뭐 덧셈이 교환, 결합, 성립한다 그래서 그래서 뭐 좀 대단한 거에 되는구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하잖아. 집합도 마찬가지야. 뭐 바꿔도 상관없고 그냥 분배도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건데 분배만 연산기호가 같이 따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야. A 교가 가고 A 합이 가고 그렇게 된다. 그거 기억해주면 되겠다. 집합의 종류였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